다음 TF는 나눠쓸래 TF인데요. 굉장히 강렬한 카피가 눈에 띕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김성수 성과평가정책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김성수 과장님, 제가 이 카피를 봤는데 우리가 되겠는가, 우리가 되겠는가 라는 말로 보아서 우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어딘가에 갇히고 만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TF 이름은 나눠 쓸래입니다. 무엇을 나눠 쓰고 어떻게 나눠 써야 우리가 되는 건지 그냥 취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연구 장비를 나눠 쓰다는 취지고요. 연구 장비.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듯이 연구 장비를 나눠 쓰면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성과는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연구 장비라고 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연구 장비일까요? 예, 가장 많이 아시는 것들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예, 근데 이제 현미경이 개발된 지가 한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작은 전자 단위의 전자 현미경도 있고 원자 현미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연구 장비라 하겠습니다. 뭐 고가의 장비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곳이 나눠서 돌려가면서 쓴다. 뭐 대충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예, 자세한 얘기 해주시죠. 네. 먼저 연구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의 발전 과정은 결국은 연구 장비의 발전 과정입니다. 과학은 아시는 대로 어떤 저희가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 가설을 입증할 실험 방법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실험 방법을 어떤 실험 장치에 의해서 실험을 돌려보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설대로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이론이 되고 그 이론들이 쌓인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결국 장비의 어떻게 보면 그 집합체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장 과학계 권위 있는 상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보면 약 한 85%가 분석 장비를 개발했거나 관련 기술의 연구로 상을 수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이분은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캠브리지 대학의 리처드 핸더슨 교수인데요. 이분의 공로는 그 전까지 저희 몸 안에 있는 여러 고분자를 관찰할 때 X선 해저법이라고 X선을 쫙가지고 어떤 결정을 보는 방식으로 이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결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소위 이제 해상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공동 수상한 두 분은 소위 이제 컴퓨터와 또 여러 가지 유리화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소위 이제 저온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 전자빔을 쏘게 되고요. 굉장히 생체 그 상태 그대로 3D 해상도로 생체 고분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생화학의 발전을 연 공로로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로는 저온 존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연구 장비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연구비가 해마다 계속 늘어서 아까 이제 20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조까지 늘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연구 장비들도 1년에 한 1조씩 저희가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구개발 투자하기 능력에 따라 연구 장비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초반에 많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연구 장비가 국가 연구비 한 5% 수준에서 현재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연구 장비를 더 많이 구축하는 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고 구축된 연구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로 간다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는 연구자 혼자 개별적인 어떤 연구 그룹의 연구가 더 이상은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학문 분야 간의 연구자가 같이 협업을 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연구 장비는 이제는 더 이상 툴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과 협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제이자 좋은 어떻게 수단이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보면 저희가 굉장히 국회나 감사원 이런 데서도 지적이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쓰지 않는 장비들이 있다. 쌓여있는 장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이제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고 있다. 관리가 부실하다. 또 소위 공동 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관련 기관을 돌아보고 100여 명의 연구자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은 소위 이제 유유 장비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그 장비를 돌릴 사람이 부족하고 그 장비를 유지할 돈이 없고 또 여러 가지 행정 관리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 있는 연구 장비를 한 6만 점 가까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한 20% 정도가 1년에 10% 이하가 안 쓰이는, 그러니까 가동률 기준으로 1년에 10% 정도 이하로 쓰이는 그런 장비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효 저활용 장비가 좀 많이 있다는 어떤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 가운데 사진은 저희 나라 이제 전국에 소위 R&D 기반 구축 시설입니다. 이거는 개인 연구실에 있는 연구 장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떤 소위 이제 소자를 개발할 때 필요한 소위 설계부터 소위 소자 제작, 특성 분석, 마지막에 이제 패키지까지 지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전국에 한 582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마다 굉장히 좋은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시면 지역 간의 편차들도 있고 수요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저희가 분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한 1조씩 연구 장비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장비의 대부분 아직도 한 3분의 2 정도가 외국의 장비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산 장비들은 많이 국산화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연구실에서 쓰이는 측정이나 분석 장비들이 외국 장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노슬레 TF를 만들어서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제 대안을 만들었는데 크게는 연구 장비, 예를 들어서 연구 장비가 두 가지 이제 특성이 가진 장비들이 있습니다. 소위 아까 보셨지만 스포츠카처럼 개인이 사서 잘 써야 되는 장비들도 있지만 공동으로 활용하는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셨듯이 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에 있는 기반구축형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기업이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서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저희가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 지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소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보여드렸는데 그간에는 국가 관리가 좀 약간 헤비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 자율책임으로 좀 많이 균형추를 맞춰서 실제로 이제 기관들이 잘 활용을 하면 거기에 좀 더 저희가 베네핏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장비를 사실은 그동안에는 구축하는 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그거보다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수리가 났을 때 고쳐서 잘 쓰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돈들을 국가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비 풀링제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관리 항목을 많이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도 현재는 3천만 원 이하는 다 국가가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5천만 원이나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자율관리 범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아까 보셨지만 쓰지 않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고철로 처리할 것들도 있지만 어딘가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분이 안 되고 양도가 안 되는 것들이 보니까 저희가 이게 아마 기관의 책임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어떤 면책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해주고 만약에 외부에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잘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약간 플렉십 프로젝트 같은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면 소위 이제 특정한 목적의 연구 장비를 이렇게 10점이나 20점 모아서 그 분야의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굉장히 강점 있는 특성화된 연구 집단의 코어 퍼실리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갖출 여건이 됐기 때문에 코어 퍼실리티의 어떤 역량이 되는 데들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것이 지정이 되면 밑에 보시는 연구비 풀링제 같은 걸 지원해 줌으로써 장비의 수리비, 유지비 또 내지는 전문 인력, 고용비까지 지원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플렉시 프로젝트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지원하는 기반부 추경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각 흩어져 있는 장비들을 네트워크하고 그런 것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런 장비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지역의 어떤 연구자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의 사실 기반부 추경 시설의 어떤 그 구축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요를 견인하는 방향으로 일단 구축을 하고 수요를 찾는 방향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미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의 문제가 있다거나 지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어떤 고용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 해결한 방식으로 특성화된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이런 시설기관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공용시설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은 서비스 경쟁력입니다. 서비스 경쟁력이 결국은 전문 인력과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노하우에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이제 그 제도나 또 내지는 어떤 그 연구비를 통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 장비 산업의 어떤 진흥 측면인데요. 이게 국내에서도 지금은 이제 좋은 장비를 만들 여건은 잘 돼 있는데 왜 그러면 많이 보급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첫 번째가 결국은 이 장비를 썼을 때 성능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나서서 관련 기관과 함께 성능평가 인증 체계를 만들고 두 번째는 저희 나라가 약간 아무래도 시장이 좁은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도 좀 빨리 쓰여야 되고 외국 시장에도 좀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달이나 국내 조달 체계나 또 해외의 판로 개척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 처우 개선 문제인데요. 제가 연구를 할 때도 외국에서 보면 그 장비를 쓸 때 항상 외국에는 그 장비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테크니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문화가 너무 안 돼 있고 그 인력들이 사실은 고용 안정성이 없어서 자꾸 이직하는 바람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장비에 어떻게 보면 허술한 관리 내지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그분들이 좋은 보수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담아서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른 연구장비 고도화 계획에 이제 실어서 내년 초에 확정을 하면 향후 5년간 이것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서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실히 진행이 되면 연구장비의 어떤 활용성을 통해서 국가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력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멀리 가려면 결국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연구장비를 함께 나눠 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거대한 나오면이나 가습기 같은 것은 뭐 연구팀이 각자 만들 수 없고 그래서 나눠 쓰게 돼 있지만 좀 작은 것들은 사실 같은 물건을 여러 연구팀들이 따로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 그 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지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떤 장비를,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의 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정리하는 작업. 그래서 이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제가 필요한 장비를 어디 가면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 흩어져 있는 장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네. 내가 필요할 때 그 장비에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가연구시설 장비센터 엠팩에 제우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현재 9만 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도 가능하고 뭐 더 나가서 필요하시면 결제까지도 가능한데 아직 홍보나 어떻게 보면 쓰임새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확대할 계획이고요. 더 나가서 아까 보셨던 지역에도 한 10만 점 정도 장비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내년부터 체계를 연계를 해서 활용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데 또 아직 좀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네, 네.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네. 있고 그것부터 일단 좀 네네.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군요. 네네. 예. 네, 아무튼 돈을 아끼는 건 중요하고 돈을 아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지만 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사고 그걸 또 10%밖에 사용을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함으로써 우리 뭐 R&D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그 예산들을 더더욱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노스 FTF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수 성과평가 정책 과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